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나름 반등 시도를 하는 등 오전장은 양매도장으로 버티려 했는데 오후장에 결국 무너져 내렸고 해외 시장 또한 오전장이 반등 이후 하루 종일 자근자근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살려냈습니다. 시장이 CPI 때문에 밀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하락한 것일까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과 함께 설명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3.8%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이후 매우 빠른 반등을 시작해서 오전 9시 10분경에는 전일부터 내려오는 단기 이평선에 얻어맞는 자리까지 반등했고요. 이후 양 옵션 프리미엄을 아주 징그럽게 누르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전 11시까지는 선물 1250포인트를 중심으로 오르내리기만 했습니다. 시장이 좁은 박스에서 횡보를 하자 양 옵션 프리미엄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월물 옵션 프리미엄은 사실상 전혀 빠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켓메이커들이 위클리 옵션을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인데요. 당일 만기가 되는 옵션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옵션을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기까지 하고 있죠. 월요일과 화요일에 선물을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뒤집었다가 다시 갭 다운시킨다면 옵션 프리미엄이 쭉쭉 빠질 법도 하는데 원월물 옵션은 전혀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당일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때문에 투자자들이 함부로 옵션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목요일 만기가 되는 풋옵션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이미 제법 평가 이익을 쌓은지라 한 번 밀어버린다면 대찬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옵션 시장이 불안과는 달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롤오버가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선물 6월, 9월 스프레드는 플러스 9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처음 1시간 동안은 플러스 1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이후 거래가 늘어날 때마다 스프레드가 눌리면서 장중 한때 플러스 7.5포인트까지 눌렸어요. 오후 2시 30분 이후 선물이 반등하면서 다시 스프레드가 9.25포인트까지 회복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선물 스프레드의 초강세 현상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36,000 계약 정도가 롤오버 되었는데 6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이 8만 계약 이하로 남아 있어서 목요일에는 6월물 선물이 제대로 거래가 되긴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보통 만기 결제가 들어가는 물량이 58,000 계약에서 84,000 계약 정도 되는데 오늘까지 흐름을 보면 만기 결제는 5만 계약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선물보다는 주식 선물의 결제 방향이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 현물을 이끄는 것을 웩 더 독이라고 한다면 주식 선물이 선물과 옵션을 이끄는 것은 웩 더 독 프라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을 3조 4천억 넘게 팔았다가 장마가 무렵 7천억은 그래도 걷어냈어요. 근데 늘 그러하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로 팔았지만 오늘은 현대차를 나름 세게 판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고로 글로벌 자동차 주식은 정말 안 좋아요. 특히 유럽이 자동차 주식은 정말 나쁜데요. 이따 유럽 세션 리뷰할 때 부연하겠지만 피어그룹이 이따위인데 현대차만 독야청청할 수 없죠. 시장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또 나는 증권, 이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발행한 삼성전기 그 매수 리포트를 일부 투자자들은 완전히 헛소리라면서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냥 인공지능 서플라이 체인들의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목요일날 스페이스X가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테크 종목들이 또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상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나름 콜옵션 매도를 쌓고 있지만 7월물로는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지 콜옵션 매도를 거의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상한가를 말았다가 다시 내려온 마당에 함부로 원월물 옵션을 발행할 수 없죠. V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90포인트 살짝 아래에서 움직였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스페이스X IPO 이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죠. 또는 완전히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열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옵션을 발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6월물 옵션 만기 당일의 흐름을 현재의 미결 동향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 시장은 일단 1200선을 놓고 초반에는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럼 사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선물을 105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작심하고 그동안 누적시킨 풋옵션 매수분을 만기에 모두 다 터뜨리는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당장은 그것보다는 5월 21일에 만들어진 갭을 채우는 그러니까 1170에서 1120포인트 갭
이 사이로 들어가는 하락 정도만 예상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현물 기준으로는 강보합 출발했는데 추가 상승을 전혀 하지 못하고 1시간 정도 횡보를 했다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오전장 마감 무렵에는 트럼프가 SNS에서 이란이 협상을 너무 오래 끌었기에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자 유럽 증시는 이번 주 월요일이 시가선마저 일시적으로 깨기까지 했습니다. 시가 대비 거진 마이너스 1.5% 하락이 나온 것이니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지만 다행히도 추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점진적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 폭스뉴스에서 미국이 이란과 여전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소식에 지수는 반등 레벨을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이후 미국이 CPI가 예상치 수준에서 발표되고 또 코어 CPI는 전월비 0.3이 아닌 0.2%가 나오면서 지수 선물은 순간 강하게 상승하기도 했어요. 이후 미국 세션 개장과 함께 나스닥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자 유럽 증시는 장중 눌림을 모두 회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반등이 진짜라고 보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유럽 증시가 장중에 마이너스 1.4%까지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 눌림을 모두 만회했다면 변동성은 시가선보다 더 내려가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이 가짜 반등이란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10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현물 마감때는 당일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21선을 깨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을 선도한 것은 자동차주인데요. BMW는 무려 10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고 있죠. 오늘은 거진 언더슈팅과 같은 마이너스 3.19% 하락이 나오면서 작년 4월이 저점권까지 내려왔는데요. 벤츠도 마이너스 2.11%,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룹은 무려 마이너스 6.39% 하락해서 연중 저가권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따가 미국 세션 리뷰할 때 부연하겠지만 이게 단지 스페이스X IPO 자금 확보 때문에 못난이 주식들이 비중 줄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은 CPI가 기대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변동성만 와장창 빠져버렸어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전일비 마이너스 4.01% 하락한 73.9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CPI 영향이야 기대했던 바기 때문에 시장은 일시적으로 국채 선물이 반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의 강경 발언으로 채권 시장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음봉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채권이 부러졌다라고 할 수준은 아니고 그냥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시장도 조용하긴 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에 따라서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 점심때까지 비달러 바스켓이 조심스럽게 눌렸는데요. 다행히 CPI 발표 후 채권 시장이 반등할 때 비달러 바스켓도 반등했지만 유럽 세션 마감 후 미국 증시가 줄줄줄 빠지고 상품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결국 100포인트를 넘겨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투매가 나오거나 하진 않고 있어요. 이격이 과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목요일에 예정된 ECB 금리 결정에 비달러가 과연 급반등을 하게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실버, 구리가 강한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폭발시켰고요. 기름은 기름 나름대로 또 급반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터뜨렸는데요.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하락에 대해서는 인도나 중국이 수입 감소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은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페이스X IPO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레버리지 축소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CTA들이 이들 상품에 대해서 어제부터 숏으로 전환하면서 매도 압력을 늘린 것도 하락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 변동성 지수인 GBG 인덱스는 오늘이 하락에 변동성이 무려 14.76% 폭등하면서 5월과 6월이 고점을 한 번에 넘어섰어요. 그리고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 또한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 4.6% 상승한 60.28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단기물이 생각보다 덜 오르면서 원유 선도 곡선은 더욱 플랫해졌어요. 보통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근월물에 들어오면서 원유 선도 곡선이 근월물 쪽이 더 높아지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죠. 트럼프가 이젠 진짜 공격할 거다 라고 하지만 시장은 아직은 그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유의할 만한 점은 당장 원유 재고 발표에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유 재고가 지금 7주 연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름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기름이 급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전 CPI 발표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내세우면서 아시아 세션부터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먼저 과격하게 던지는 흐름은 없었죠. 그러나 유럽 증시가 첫 1시간 동안 버텼다가 이후 밀리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도 함께 밀리게 되었고요.
유럽 세션 점심경 트럼프의 못 참겠다 이런 SNS에 나스닥 선물은 전일 오후장이 반등을 절반이나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CPI 발표에 시장이 약간 안도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기 시작했고요. 본장 개장 후 5분간 흔들기를 한 뒤 1시간 동안 꾸준한 나스닥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첫 1시간 동안 플러스권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콜옵션 매수도 많았지만 풋옵션 매수도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나름 강한 반등을 하는데도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빠지질 않았습니다. 이러면 시장이 반등은 페이크라 볼 수 있죠. 또 전일 큰 움직임이 있었던 러셀은 CPI가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에 안심한 것인지 오전장 1시간 동안 플러스 1.4%가 상승했어요. 그래도 전일 기록한 시가선은 넘기지 못했죠. 혹여 시가선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 상승은 사실 지속되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결국 나스닥이 상승분 반납을 러셀과 다우 모두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후 시장이 시가선 맞춰 깨고 내려가면서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큰 윗꼬리를 달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장 초반에 긴 윗꼬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매수자들은 손절매를 안 했다고 봐요. 그리고 풋옵션 매수자들 또한 이익이 나긴 했지만 이후의 지수 흐름은 참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오호, 풋매수했다? 시세 주기 싫은데 이런 움직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지루한 흔들기 장세가 이어졌죠. 유럽 세션 마감 후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공격 재개한다 라고 하면서 5분 만에 거진 1%를 나스닥 밀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15분 만에 모두 만회했어요. 그래서 오전장 마감 때까지는 굉장히 징그러운 박스를 만들면서 풋옵션 매수자들을 아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오늘 원데이 빅스는 18.34포인트 출발해서 첫 1시간 동안 반등할 때 16.42포인트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이후 지수가 하락할 때 빠르게 변동성이 상승해서 종가는 23.85포인트로 마감했어요. 28일 변동성 또한 20.97포인트 출발했거든요. 이후 지수의 반등 국면에서도 20포인트 안 깼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변동성 28일짜리는 꾸준히 상승해서 22.2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변동성 선물도 오후장에 꾸준히 올라와서 전일 기록한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목요일에 시장이 언더슈팅성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세션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진짜 하락은 CPI도 아니고 금리 상승도 아니고 스페이스X IPO와 관련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개별 종목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같은 인공지능 관련 메가캡들이 61선마저 깨서 마감한 점인데요. 목요일 시장이 갭다운 출발하고 바로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동성 폭발과 함께 대형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거기에 더해 전통의 경기 방어주인 코카콜라가 이틀 연속 장대 항공 뽑으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캐터필러나 디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까지 밀리면서 이거 시장이 진짜 리스크 오프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시장은 장마감 10분을 남겨두고는 그나마 반등했던 것마저 모두 토해내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이러면 아시아 세션에서는 기어코 언더슈팅 보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3.6% 하락한 118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이후 나스닥 선물이 추가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시가는 1178포인트 부근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시가가 갭다운 출발하게 되면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1200포인트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시장은 아주 징그러운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장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갭다운 출발 후 선물을 지그시 누르면서 현물 본장 개장 후에도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 매도 압력이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지난 5월 21일이 갭인 1170에서 1120포인트 이 구간의 박스에서 흔들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웬만큼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면 매수를 홀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112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선물로 단기 매수 대응하는 건 좋겠는데 콜옵션 매수는 최대한 참는 것이 좋겠어요. 그동안 6월물 옵션에 대해서 마켓메이커들이 콜옵션이 미결은 나름 넉넉하게 쌓았고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지난주부터 꾸준히 매수한 데다가 120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까지 풋옵션 미결은 얼마 쌓이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무주공산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또 오늘은 어영부영 넘어간다 하더라도 목요일이 미국 시장 흐름에 따라 지수는 갭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롱 포지션을 잡아서 홀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볼 것이 있는데요. 미국 세션 마감 후 발표된 오라클의 실적은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오라클 주식을 마이너스 13%대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죠. 물론 기술적으로 피어 그룹들이 60일선을 죄다 깨고 있는 마당에 이런 눌림은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기술주들의 흐름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또 변동성이 전일이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시장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목요일이 미국 본장은 오전장에 언더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마감 후에 핏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란에 대해서 모종의 작전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선물이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심각한 언더슈팅이 난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시아 세션에서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세션 초반에는 반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하튼 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을 안고 아시아 세션을 맞이하게 되었기에 혹여 있을 여러 가지 노이즈들에 시장이 거칠게 급등 혹은 급락 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거칠게 움직이게 돼서 포지션을 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IPO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행히도 SPCX는 S&P 500 지수에 당장은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패시브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SPCX 상장 후 테슬라의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은 적잖은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인데 SPCX가 상장될 때의 예상 시총이 한 1.7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스닥 시총 기준 6위에 해당해요. 자, 그런데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시총 합을 고려하면 이건 엔비디아, 구글, 애플 다음으로 4위가 됩니다. Price to Dream Ratio 그 자체인 이들 두 종목이 시가총액 합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다 끝났다 라고 봐도 될 수 있어요. API로 이들 두 종목이 시총 합을 1분 단위로 측정하면서 이게 감소한지 증가한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날에도, 또 영상이 늦게 올라간 날에도 영상의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도 또 네이버로도 받아볼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긴장되는 하루인데요. 시장을 늘 냉정하게 보실 수 있게 바라고요. 옵션 만기인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